안녕하세요. 마더톡에서 생활과 윤리 강의를 하고 있는 배준호입니다. 자, 26학년도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자, 수능에서 어떻게 생활과 윤리가 출제가 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과 윤리 처음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영상을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생활과 윤리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살펴보면 이 생활과 윤리는 이제 대단원으로 구별하면 이렇게 6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원에서는 뭐 윤리학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요. 뭐 이제 이실맥이라고 하는데 이론 윤리학, 실촌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그래서 윤리학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제 동양 윤리적 관점에서 이 윤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서양 윤리의 관점에서 윤리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제 그런 단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은 그래서 그 1단원에서 배운 여러 가지 관점들을 현실 문제에 적용을 해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윤리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이제 뭐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뭐 어떤 낙태라든가 뭐 이런 생명과 관련된 여러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그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 바라보는 그런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이 이제 가장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원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단원입니다. 그래서 뭐 분배는 어떻게 할지, 이거 가장 중요한 주제죠.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 우리가 이제 생활과 윤리의 거의 주인공 같은 존재인 롤스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분배를 어떻게 하는 게 정의로운가. 라이벌인 이제 노직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형벌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그래서 형벌이 정당화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형벌의 그 근원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단원도 있고, 또 그 시민불복종이라고 해가지고 정당한 시민불복종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정부나 이제 국가가 행하는 법과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저항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도 있고, 이제 또 킬러로 자주 출제되는 사회계약론. 이 사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고 그 사회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그 의문을 제기하는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되는 것이 요 3단원입니다. 그래서 3단원이 뭐다? 최고 킬러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대단원별로 이 출제 문제 수가 딱 거의 일치하는데, 사회문화는 대단원 수가 5개인데 딱 4개씩 그래서 거의 출제가 되거든요. 생활과 윤리 보시면은 이 3단원에 거의 몰빵이에요. 3단원에 킬러 주제, 주요 주제가 거의 몰려 있어서 3단원에 굉장히 집중되어서 출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4단원은 과학과 윤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과학자는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이제 자연과 관련해서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출제되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방금 얘기했던 자연과 관련된 윤리가 또 킬러 주제이기도 하고요. 문화와 윤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뭐 특별하게 어렵게 출제되는 단원은 아니고, 이 문화 5단원 같은 경우는 주로 독해형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좀 길게 주고 그 제시문에 힌트를 넣어 놓고, 그래서 그 제시문 보고 답을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되고요. 6단원도 나름 이제 킬러 주제들이 있는데, 평화와 공존의 윤리라고 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관점이 출제가 되고, 또 국제원조는 과연 우리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6단원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나름 킬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6단원과 관련해서 이제 출제가 이렇게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었고, 역시 뭐다? 3단원에 거의 몰빵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봐서 자, 등급 컷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쉽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등급 컷이 이제 1컷이 50점이었어요. 만점이었죠. 하지만 이제 25학년도 같은 경우는 생활과 윤리 난이도 갑자기 확 올라가지고 몇 점? 41점 정도로 이제 됐습니다. 이때 너무 어렵다는 평가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면 2등급 컷은 무려 이제 37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회문화가 아니라 생활과 윤리, 너무 이제 어렵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26학년도 이건 예측 값인데요. 아직 확정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예측 값을 말씀드리는데 46점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24학년도와 25학년도의 중간값 정도로 이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면 이제 뭐 난이도 조절을 잘한 편이죠. 그래서 너무 어렵지도 그렇다고 또 너무 쉽지도 않은 적당한 난이도에 우리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좀 어렵다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 봐서요. 자, 이 사상가별 출제 확인 한번 살펴보면 이제 칸트, 롤스, 싱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생활과 윤리의 이제 주연 하면은 바로 이제 칸트와 롤스입니다. 둘이 뭐 이제 어벤져스로 치면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는 무려 이렇게 4주제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죽음 윤리에서도 출제되고 자연, 형벌, 평화 이렇게 4주제에 대해서 특히 여러분 이번 수능이 칸트의 수능이었대요. 국어 지문에도 칸트가 나오고 영어 지문에도 칸트가 나오고 뭐 여기 윤리에선 당연히 칸트가 출제되고 해가지고 수능 전반적으로 칸트가 계속 나왔던 그런 수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활과 윤리에서도 이렇게 4파트에서나 출제가 되었다. 자, 우리 또 주연인 롤스는 이렇게 2주제 시민불복종하고 분배 파트에서 자, 싱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조랑 이 생명윤리 쪽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싱어는 칸트랑 롤스에 비하면 약간 좀 비중은 떨어지는 그런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생활과 윤리의 주인공은 누구다? 뭐야? 칸트와 롤스입니다. 칸트와 롤스. 자, 그래서 다음 한번 보면 자, 오답률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이번 6월, 9월 수능 오답률 한번 살펴보면 다 비슷한 주제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시민불복종, 평화, 분배, 자연, 형벌이죠. 옆에도 보시면 형벌, 형벌. 여기 또 특이하지만 여기 예술 문제가 한번 또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이건 독해형 문제인데 제시문 잘 읽고 풀면 되는데 이 친구들이 또 이게 또 힌트를 찾기가 어려워서 오답률이 높았던 예술 문제. 또 사회계약론, 요새 부쩍 고난이도로 출제되는 사회계약론, 자연윤리, 자연윤리 늘 이렇게 고난이도로 나오고요. 평화 역시 이렇게 고난이도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수능에서는 자, 사회계약론 아주 어렵게 출제돼서 82.3%의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어렵게 출제되는 시민불복종 역시 고난이도로 출제돼서 오답률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분배정의 역시 이제 어렵게 출제됐고 이 17번의 서양윤리 좀 생뚱맞지만 이제 요것도 친구들이 낚시에 많이 걸려가지고 오답률이 나름 높았던 문제가 됐습니다. 19번에 여기 보면 원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름 이제 킬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보면 사회계약론이 요새 하여튼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해요. 요 사회계약론. 이제 홉스, 로크, 루소 이제 비교하는 것인데 세세한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그 부분을 좀 어려워한다. 여러분 생명 공부하시다 보면은 근데 결국 킬러 주제들이 보입니다. 어렵게 출제되는 주제들이 한 7, 8개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주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게 가장 어려웠던 방금 말씀드렸던 사회계약론 문제인데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누군지 찾아야 돼. 사실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얼굴만 봐도 이제 누구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인간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한다. 이것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는 양도이고 각자는 모두에게 자신을 주기에 결국 아무에게도 주지 않는 것이다. 요거는 여러분 공부하시면 알지만 이게 루소예요. 루소라는 사회계약론자이고 자, 그 다음 을은 이제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자연 상태의 자유를 단념하지도 사회 및 정부에 자신을 구속시키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이 사회 및 정부에 자신을 구속시킨다. 즉 사회 및 정부에 따른다.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은 로크죠. 로크. 존 로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캐리커처는 실물보다 훨씬 좀 야위게 막 말년에 로크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루소와 로크인데 루소와 로크를 친구들이 찾는 것은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보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이게 얼마나 치사하냐면 이 생윤이 좀 치사한 과목이긴 합니다. 이 디테일하고 치사한 과목인데 자 이게 갑이 이제 기억을 친구들이 많이 골랐거든요. 근데 기억이 아니야. 이거 여러분 뭐 지금 자세히 할 건 없지만 자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전체 의지가 아니라 일반 의지입니다. 일반 의지. 그러니까 일반 의지와 전체 의지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난이도 문제였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이 기억에서 대부분이 걸렸던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뭐 나머지는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지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생활과 윤리가 아주 디테일한 과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제 이 전체 의지와 일반 의지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면은요. 요거 이제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아까 우리 생활과 윤리의 주연이라고 말씀드렸던 롤스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시민불복종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요것도 뭐 이 제시문이 롤스라는 거는 이건 제시문은 아주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뭐 롤스인 건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제시문이었는데 보기가 또 너무 어려운 거야. 보기가 또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은 1번인데 자, 롤스가 시민불복종이 가능한 사회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의 원칙이 존재하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사회에서나 시민불복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롤스의 주장인데 그래서 시민불복종이 빈번한 국가의 체제 그럼 시민불복종이 빈번하다는 건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거의 정의로운 사회다 이겁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그 국가의 체제가 부정해야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데 또 이 친구들이 문제 풀 때 어떻습니까? 아, 시민불복종이 빈번해? 그러면 약간 이제 뭐예요? 상식의 영역으로 또 생각을 하는 거야. 시민불복종이 빈번하면 그 사회는 좀 엉망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롤스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죠.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국가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충분히 어려울 수 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분배 정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뭐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이제 사실 이 자신감 붙으면 이 롤스와 노직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충분히 또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요거는 좀 평이한 문제였다. 그래서 롤스를 정확하게 알면 롤스는 사회 기본 구조는 자유와 권리를 분배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선지라서 뭐 크게 이제 어려워하진 않았습니다. 제 이제 제자들 보니까. 그래도 이것도 뭐 이건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할 때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여튼 자, 그래서 생활과 윤리 이제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또 어떤 문제들이 고난이도로 출제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생활과 윤리는 이 선지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린 선지들이 이게 왜 틀렸고 이게 왜 틀렸고 이건 왜 맞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풀고 그냥 내가 맞았다고 동그라미 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지 하나하나 따져주셔야 되고 우리 마더텅 교재 보면은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은 문제라도 그 해설들을 아주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혹시 또 해설 봐도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면은 제가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이렇게 해설 강의도 찍어놨으니까 우리 QR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이제 해설 강의도 보시고 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생활과 윤리 과목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해해 가면서 잘 돌파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